그런 분들 말고요. 다 아시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기자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자님 상. 아밤주만 오면 방언 터지는 교수님 래퍼 진봉.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밤주만 오면 곁담 터지는 개그맨입니다. MC 패딩.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우리가 MC 장원이 패딩 장원. 네. 패딩만 입으면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다른 방송 게시판에서도 네. 저를 패딩 장원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밤주의 힘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네. 래퍼 진봉님은 예, 예. 여기만 오면 그렇게 그 속사포로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잘해주시는데. 딴 데 가면 말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버벅 주디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예. 장원은 그냥 패딩 입고 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터져.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실수하고 예. 네. 실수하면 사람들이 너무 더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네. 네. 그런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예. 어떻게 해야 어떤 좋아합니까? 아이템을 준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뭐가 좋을까요, 장원? 아니 일단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현란한 네. 이 논평 랩을 하시잖아요. 네. 일단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무기가 있으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네. 비주얼을 조금 이 래퍼에 맞게 비주얼을요? 네. 왜 이러세요 저한테? 네. 체인 목걸이 굵은 거 이런 거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거신다던가. 교수님이 네. 그렇지. 아니면 이 래퍼들이 쓰는 모자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쓰신다던가. 자, 그 최진봉 교수님 예. 티셔츠 예. 저희 아밤주 티셔츠가 선물로 갔는데 티셔츠 맞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다고 네. 밤 10시 반에 문자 보내셨대요.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제 옷 같은 거 챙겨주면 예. 그냥 그 기념품이지 사실 입는 용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안 맞아도 이제 보관하던가 아니면 의미가 예. 있는 분께 선물하거나 예. 보통 이런데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 제가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네. MC 장원 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네. MC 장원 어젯밤 모처에서 네. 아밤주 티셔츠를 미모 여성에게 선물하는 장면 그러니까요. 포착됐다는데요. 이게 아. 뭡니까 이게? 아 그게요. 저 오해가 있으십니다. 오해란요. 지금 아니 아밤주 지금 티셔츠를 그렇게 그렇죠. 딴 사람 줄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갖고 입고 싶었고 저도 사이즈가 안 맞았는데 네.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살을 빼서 입으려고 했는데 아니 안 맞아도 기념품으로 갖고 네. 있는 거라고 나한테 분명히 그렇지, 방금 전에 지금 얘기했잖아요. 얘기해놓고. 그 긴 얘기에 제가 정말 네. 필요한 분께 선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성분이 결혼하신 분이에요. 저랑 네. 친한 분이고 남편분도 저랑 이제 지인분이신데 네. 그 남편분이 아밤주의 엄청난 팬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받는 게 소원이래요. 그 옆자리에 근데 옆 테이블에 우리 아밤주의 PD님이 계셨어요. 목격했구나. 아, 옆 테이블에. 네.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MC 장원이 뭐 네. 술을 마시다가 네. 뭐 쿨한 사람처럼 이렇게 네. 티셔츠를 툭 주더래.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MC 장원이 아밤주 티셔츠를 그분보다 덜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니죠.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아니죠. 그럴 예. 수 있네. 그 티셔츠도 저에게 소중하지만 지금 정치자분들은 티셔츠 하나 받겠다고.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근데 노력을 하십니까? 티셔츠를 네. 소정 예. 딱 한정으로 만들어 그 한정판. 네. 많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달라고 했더니 돈 내래요. 그래가지고 몇 개 겨우 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 몸을 빼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조만간 그분한테 뺏어오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그러면 봐주자 우리가. 네. 뺏어 입고 있으면 벗겨오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사가 좀 적어서 저는 속상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이번 주도 아닙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지난주의 기자님상 후보작들이 많이 또 선정됐네. 네,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첫 번째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단독 방역 지킨 한국, 일자리 잃고 고용 지킨 이탈리아, 코로나의 혼줄. 네, 국민일보 신준섭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일단 한국은 방역은 성공했지만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고용을 이탈리아에선 지켰습니까? 네. 일단 제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용을 지킨 이탈리아는 그럴 리가요. 코로나에 혼쭐이 났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표를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니까요. OECD 주요 회원국의 월별 실업률 추이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2월과 3월을 비교한 겁니다. 2월 가라고 3월 하고요. 네, 2월과 3월을 비교해서 실업률을 따진 건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이 2월, 3월 때와 이탈리아가 2월, 3월 상황에서의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유럽은 좀 더 늦게 퍼졌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2월, 3월을 이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미심쩍고요. 자, 그래서 그 인정하고 그럼 과연 한국은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졌을까 보니까 2월 달에 3.3%였고요. 3월 달에 3.8%였습니다. 그러니까 0.5%가 상승을 한 거죠. 아이고 이제 네.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요. 네. 이탈리아는 근데 코로나가 창궐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고용을 지켰다는 이탈리아는 실업률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우리나라보다 낮을까 하고 봤습니다. 봤더니 이탈리아는 2월 달에 9.3%였고요. 3월 달에 8.4%였습니다. 뭘 고용을 지켜요. 교수님. 아니 이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탈리아 1분기 동안 GDP 있잖아요. 네. 그럼 GDP가 마이너스 5.2%예요. 3월에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대 그 가장 많이 떨어진 GDP가. 그렇죠. 이탈리아는 네. 코로나로 아예 전국이 셧다운 됐어요. 그럼요. 네. 제 친구는 밀라노에 사는데 아예 바깥을 못 나가고 집에만 있대요. 네.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논지는 이 기자가 쓰려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방역을 잘 지키면 일자리 잃게 되고 고용 지키기 위해서 이탈리아처럼 뭐 방역을 제대로 하지 말라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건- 그런 의사예요. 아니 근데 내용이. 이게 제목도 그냥 제목이 어폐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일자리 예를 들면 실업률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방역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놔둬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나서 3월 달 이후에요. 이탈리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체적으로 모든 다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문을 안 닫고 있을 때 네, 그 조사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안 하면서 실업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문도 안 닫고 계속 문 열게 하고 사람들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고 이걸 바라는 겁니까 대체? 네. 그래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대체? 당분간 2개월 3개월 동안 그거 제대로 방역해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제대로 하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실업률 지키기 위해서 방역도 안 하고 문 다 열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대체 뭘 잘한다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이해야. 랩 가사 써오시는 것 같아. 우리 교수님이 저 네. 뒤에서 조금 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에서 이거 다 라인 맞춰서 써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라임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이 실력 있는 래퍼의 특징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굳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래퍼. 네. 야,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게 비트가 좀 늦게 나왔어요. 어저께 PD님이 술을 많이 드시더니 비트가 좀 늦네요. 예. 예리한 분석입니다. 기사에 댓글이 달렸는데 네. 분석을 못하겠고 모르겠으면 쓰지를 말던가 그냥 모르겠다고 해라. 그리고 때리겠다면 그냥 때리려고 하는 그렇죠. 기사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이 뒷부분에 가면 이런 기사 이런 단락이 있어요. 두 가지 흐름만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써놔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미국은 실업률도 올라가고 방역도 실패하고 둘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방역은 실패했지만 실업률은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게 말이 돼? 같은 기사 안에 말이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한 문장 안에도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미국의 근데 케이스를 나도 두 가지고 번째 랩 어떻게 시작했어? 이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앞에 얘기했던 주장이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논리적 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사라고 기사를 쓰느냐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기사를 쓰면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국민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오해가 되겠습니까? 예. 방역의 중요성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네. 지금 저 일자리 지키고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게 26일 기사였거든요. 네. 근데 27일 MBC와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발 소식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국가고용정책공단의 이사장이 나와서 올해 안에 이탈리아의 일자리가
50만 개가 사라지게 생겼다고 바로 다음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아유 큰일 났어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기자가 아니야 지키고 있어. 너희 지금 잘 지키고 있어. 아니야 우리 지금 50만 개 날아가 생겨서 잘 지키고 있다니까. 뺏기. 내가 한국에 있지만 그렇게 보여. 네.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아무튼 좀 사실 이런 기사를 쓸 거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네. 데스크한테 말하고 그냥 못 쓰겠다고 하고 그냥 좀 쉬는 게 나은데 왜 이런 기사를 네. 지면 낭비인데 이거 참 네.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로 갈까요?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두 번째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이정재의 시시각각 나라 돈 못 써 안달난 분들 중앙일보의 이정재 기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칼럼니스트입니다. 아니 이정재 칼럼니스트. 논설위원, 네. 이야 그 한 달 후 대한민국 네. 네. 찾아보십시오. 한 달 후 대한민국이라고 네.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언론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칼럼을 쓰신 분인데 아직도 중앙일보에서 네. 중앙일보가 좋은 회사네요. 그럼 네. 그냥 다 지켜주잖아요. 계속. 네, 사회복지 이 복지 차원에서는 최고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사였어요? 자 이게 무려 2탄입니다. 2탄이요? 이게 시리즈물이에요. 2탄이 당선인 아니고 네. 2탄. 이게 두 번째 기사고요. 첫 번째 기사가 작년에 2019년 11월 14일에 1탄이 있었고요. 그때도 나라 돈 못 써가지고 안달난 분들 이렇게 했었어요? 네, 제목은 똑같습니다. 2탄을 썼다고요? 네, 2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긴 사설인데요. 네. 뭐 내용은 그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빚 더 이상 내면 안 된다. 지금 거덜나게 생겼다. 지금이 빚낼 상황이냐라는 내용이 요지인데요. 네. 자, 뭐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렇죠. 40% 되면 전 세계에서 순위로 따졌을 때 몇 위 정도 될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순위가요 한 100위권은 일단 무조건 바뀌고요. 130위권입니다. 그래요. 네. 재정이 엄청 건전하다는 거죠. 건전하다는 얘기죠. 건전하다는 얘기죠. 자, 일본이 237%입니다. 퍼센트요. 네, 예. 237%. 아니 저기 네. 패딩은요 네. 일찍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 공부하고 있어요. 개그맨이 밖에서. 막 논문 찾아보고 있는 거 나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요. 웃기지 않고 이런 OECD 뭘 자료를 찾아보고 있어. 네. 제가 지금 그냥 땀 흘리는 게 아니라 학업을 열심히 하면서 좀 땀 흘리고 있습니다. 아, 그 땀이구나. 네. 그 땀. 또 저기 패딩 장원이 네. 예. 굉장히 좀 댄디하게 자켓을 잘 그러니까요. 입고 왔어요. 네. 옷도 잘 입고 그러니까요. 뭐 가르마도 네. 심지어 왔는데 지금은 TV 출연했나 봐 오늘. 패딩 입고 땀 찔찔. 네. TV 출연했어요 오늘. 겨드랑이 너무 젖었다 벌써. 그러니까 일부러 티 안 나는 색깔로 옷을 입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 한계량을 넘어가면 티가 나더라고요. 네, 죄송. 자. 붙이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사설로 가보죠. 자, 그럼 자, 이거 말씀해 주셔야죠, 교수님. 뭐 자. 어떤 거? 이 기사 왜 이거 썼는지 끝났네. 알겠죠. 이 기사 왜 썼는지요? 네.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나라 돈 못 써 안 달래. 제목부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모든 나라가 지금 재정을 투입하고 어떻게든지 재정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신 모든 차리고 나라들이 네. 그리고 지금 장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나라 부채, 혼나야 국가 부채라고 정신 하는 것은 우리나라 40%에서 지금 만약에 3차 추경에도 42에서 43%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요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나 일본 아까 237%라고 그랬죠. 미국도 100% 정도 돼요. 부채가. 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 나라에는 비판 안 합니까? 그럼 미국도 나라 돈 못 써서 안 달라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국민들한테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냐고요.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을 투입해서 국가 경제를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돈 아끼겠다고 돈 안 투자해서 그 집안 망하면 그게 잘하는 짓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 대체 무슨 이익을 얻겠다는지 한 가지 이익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격을 목표로 쓴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정말 국가를 위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다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정재 논설위원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4대강에 대해서 NBA 4대강에서 한마디라도 이런 비판의 글을 썼다면 그리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네. 아무렇게나 돈 쓰고 국정원 특활비 막 썼던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썼으면 그런 기사를 썼다는 기억이 있으면 제가 이분한테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요. 자기
사진을 자기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사설을 쓰면서 아무 말이나 막 써요. 이거는 그냥 저주의 뭐 그냥 욕설이에요. 노래 듣고 갈게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네, 한복남입니다. 빈대떡 신사. 중앙일보 이정재, 채널A 이동재. 그런데 채널A나 중앙일보에서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좀 기자라면 부끄러워해야죠. 네. 그렇죠. 그리고 김영 기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사진과 얼굴과 이름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역사에 남는 겁니다. 네. 이거 본인의 이름으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정말 부끄럽다고 하면 본인이 창피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사를 쓸 때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써야 됩니다. 역사에 남는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근데 왜 우리 기자들은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이렇게 네. 부끄러운 기사를 계속 쓸까요? 그러니까요. 삼성에 대해서 왜 그런 기사만 쓸까요? 칭송하는 기사만.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왜 삼성 기사가 없습니까? 삼성 기사요. 너무 네. 많아가지고요. 아, 제가 그래요? 오프닝에서 끝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정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 승계를 위해서 돈을 안 내기 위해서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장부를 사기치고 그다음 조작하고 그리고 증거 인멸하고 불법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요. 구체적인지도 아는 거 가지고 기소하면 나라가 절단된다고 막 쓰는 기사들만 많습니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리고 이미 여러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나왔고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왔잖아요. 예. 기사도 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기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쓴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네, 식으로. 그 이중 잣대가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스모킹건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라고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뭐 조국 때 정경심 교수 수사할 때는 뭐 스모킹건이 이씨 기소했습니까? 없이도 잘 기소해서 기소하라고 제발 좀 기소하라고 그렇게 응원 나팔을 불러 제끼더니 이제 와서 왜 다른 잣대로 이렇게 기사를 써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패딩 장원이 웬만한 기자보다는 훨씬 지금 네. 훨씬 지금 기자다워가지고 내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제가 너무 발전하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2% 하면서 발전하고 공부를 하면서. 아, 네. 네. 세 번째 후보로 가봅시다.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세 번째 후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 조화만 보내 권양숙 여사 여인사들과 노발대발 구호.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세다. 네. 이거 세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난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이야기입니다. 네 있었죠. 자, 문 대통령이 조화만 보냈고요. 이건 조화만 보낸 이유는 이 본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얘기했어요.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 사람 사는 세상, 좋은 세상 만들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때 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난 이후에 찾아뵙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한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화만 보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화를 보낸 거죠. 네. 조화만 보낸 게 그렇죠. 아니라. 네. 맞아요. 그래서 조화를 죄송합니다. 저도 따라갔네요. 아 이게 조화를 보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마치 제목만 보면 조화를 보낸 걸 가지고 조화만 보내서 권양숙 여사가 마치 화나서 여 인사들과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구호를 외친 것처럼 제목이 써 있지 않습니까? 제목 그렇죠. 제목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노발대발 구호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노발대발을 외친 거고요. 자, 노무현 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뜻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발대발 구호를 외친 거예요. 근데 구호를 외치긴 했어요. 네. 이 그것도 저기 모르겠어요. 여사님이 그걸 근데 이런 잘 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기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네. 구호를 외쳤다고.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내용은. 그런데 마치 이제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권양숙 문제지. 여사가 문 대통령이 조화만 보내고 직접 오진 않아서 화가 났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노발대발 그냥 구호를 외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저도 사실 그런 줄 알고 들어가서 본 기사였습니다. 아, 네. 좀 너무 창의력이 자, 이게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런 너- 제목은 이 정도면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창의력을요. 예. 아니 언제부터 이 조선일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추도식에서 무슨 구호를 외쳤는지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네. 네.
자, Let's get it on. 래퍼 진봉.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Let's get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무슨 기사의 제목은요. 기사 내용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한 기사의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기사의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만 딱 보면 아까 지금 장원도 얘기했지만 조화를 안 보내서 고양수 여사가 화가 나서 노발대발 화를 낸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내용이요. 근데 기사 내용은 자기도 그렇게 썼잖아요. 노무현 재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 말을 줄여서 구호를 외쳤다. 뭐 예를 들어 외쳤다고 치겠습니다. 뭐 확인은 안 되지만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 제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풀어서 설명해야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기사의 제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가 되도록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고 기사 전체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을 기사 제목으로 내서 기사를 읽지 않고 제목만 보는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충분히 숨어있는 기사다. 이게 무슨 기사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해를 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오해를 거죠. 살만한 게 아니라 오해를 만들려고 쓴 기사. 근데 기사는.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대체. 그래도 이 정도의 네. 노력이면 좀 인정해주고 싶어요. 참, 그러니까요. 진짜 꼼꼼하다. 참 대단하다. 네.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형태가 노발대발입니다. 네. 예. 진짜 그렇죠. 노발대발이 뭔지 확실히 우리 교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후보로 가시죠. 네. 지난주에 기자님상 네 번째 후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곽상도, 윤미향 가족 집 5채 모두 현금으로 샀다. 연합뉴스의 조민정, 이동환 기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께서 이 기사를 노리면서 뭐 제목을 달아줬겠죠, 기자회견장에다가. 그런데 네. 다 이렇게 달았어요? 네.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 네. 이 댓글을 일단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기사를 받아들이는 이 독자들도 이제는 보는 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 기자들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네, 더 많습니다. 댓글만 봐도 이 기자들보다 훨씬 더 소양이 높으십니다. 네. 자, 산들바라님께서 댓글 달았습니다. 누가 보면 집이 5채인 줄 알겠네. 다 그렇죠. 아니 30년간 두 부부가 일하고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배보 상금 3억 원 가량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2억 원의 지방 아파트 사기 무슨 그렇게 대단하게 불가능한 일처럼 말하십니까? 네. 라고 교양 있게 이렇게 댓글을 집을 달았습니다. 5번 네. 다섯 맞아요. 사고 팔 겁니다. 네, 예. 맞아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래요. 5차례 산 건데 그렇죠. 그걸 네. 가지고 한 번에 현금으로 다 산 것처럼 복부인처럼 네. 그리고 두 채는 사실은 본인들이 산 것도 아니에요.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이 두 분을 위해 산 거예요. 네. 5번 산 거를 5채 산 걸로.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현금으로 샀다 이 말을 일부러 강조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돈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샀다라는 의도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현금으로 산 게 문제입니까 대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보통 집 네. 살 때 대출 받아서 하는데 얘는 대출도 없이 현금 많아 이 얘기를 하고 그런 싶은 얘기를 건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값은 안 얘기하죠. 안 내겠죠. 네. 이게 다 1억이 안 돼요.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 보세요. 마지막에 산 거 수원에 그 경매 받은 것만 2억 얼마였고 네. 2억 3천여만 그 전에는 다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자기 현금으로 샀다가 쓸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횡령했다는 증거를 갖고 써야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횡령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가 기사의 의도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게 어디서 나오면 연합뉴스에 나왔잖아요. 연합뉴스는 국가기관 말도 안 나오네 화가 나니까 이제 네. 국가기관 통신사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로부터 300억 원의 돈을 지원받습니다. 운영료. 네. 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쓰면 되겠습니까 대체? 그럼 나라 무슨 돈으로 쓴 그럼 나라 돈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잘못된 쓰는데 이런 기사. 식으로 기사를 쓰면 되겠냐는 거예요. 특히 더 분노. 좋아. 나라 돈으로 네. 이런 기사. 노래 듣고 와서 지난주에 기자님상 이어가겠습니다. 윤상입니다. 이사. 어떤 사람은 수십억짜리 집을 그냥 사도 되고 어떤 분은 네. 1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집을 사도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곽상도 씨가 예. 검사 출신인데 검사 네, 있다가 그렇죠. 조금 있다가 변호사 하다가 민정수석 했어요. 네, 그랬었죠. 검사 있다 민정수석 들어오는 짧은 시간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민정수석 할 때 통장에 20억이 넘게 있었어요. 저축왕이라는 기사도 났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위안부 할머님들 지원하는 법안 통과시킬 때
반대하는. 기권 정확히 얘기하면 기권이죠. 네. 근데 기권도 거의 반대에 가깝다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데 8명 기권에서 다 찬성하고. 아니 지금껏 그거 누가 그렇게 위안부 문제에 네. 대해서 그리고 우리 할머니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매도하던 언론에서 갑자기 네. 효자 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런 사람이 TF를 맡아가지고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네. 이게 정말 참 대단한 노릇입니다. 답답합니다. 네. 네. 자, 예. 1위 발표해 주시죠. 예. 1위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연합뉴스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네. 그래도 창의력이 뛰어난 건 역시 조선일보다. 네. 연합뉴스는 국가에 지원받아서 하는 언론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뽑으려고 그랬는데 네. 네. 창의력이 너무 뛰어나요. 이 그렇죠. 제목을 보면. 네. 그래서 결국 조선일보를 또 인정해 줘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상식 거행하겠습니다. 예. 상장 2020년 5월 2주차 지난주의 기자님상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위 사람은 팩트에 기반해야 할 언론의 기본을 뛰어넘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한 기사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TBS 아닌 밤중의 주진우입니다. 1동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5월 5주 차였죠. 예, 5월 5주차였습니다. 내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분들 많아요. 태영호 맞습니다. 당선인도 네.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공직했는데 공직 이후에 국회의원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돈이 많았던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탐사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상규 의원이라고 법사위원장 하다가 지금 법사위원장. 옷 벗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아니 그분 재산 엄청나게 늘었는데 옛날에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요 어떤 재산도 있었냐면요 미아리 텍사스라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집 창촌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거기서 세를 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포주의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쪽 뭐 어떤 당은 특정 당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조사를 안 하고 예. 기사도 안 써요. 그리고 어디는 털 조금만의 먼지만 나와도 계속 이렇게 언론이 물어뜯는 거 보면 이건 좀 너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번 그렇죠. 윤미향 당선인 건도 언론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짜 그렇죠. 마음이 맞아요.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정의연이나 이런 정대협 관련해서는 그 역사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하고 계속 딴지를 걸어왔던 그런 성향을 보였던 언론사들이 마치 이제는 뭐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국민들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정의연의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하는 거 자꾸 들리는데요. 정말 그러면요. 그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 할머님들에서 누가 싸웠습니까? 30년을 외롭게 싸우면서 그 할머님들의 아픔과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그 할머님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만들고 일본을 사죄하도록 만들고 압박하는 일을 누가 했냐고요 대체.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30년 전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행위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슴에 손 놓고 생각을 해봐야죠. 본인들이 30년 동안 뭘 했는지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뭔지 가슴에 손을 놓고 반성을 해야 돼요. 이제 와서 뭐 마치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지난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일본 편 들고서 위안부 할머님들 편 안 들었던 그 많은 일들 그거 반성부터 하고 하세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시 대체? 시작된 분노. 계속하라고 지금 주진우 좋습니다. 회장님 계속하라고 그러는데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어쨌든. 네. 아무튼 할머니들한테 못할 짓 제일 많이 한 언론사들이 네. 어떻게 이번에는 정의연 그리고 할머니들을 가장 생각하는 것처럼 나서는 게 좀 웃겨요.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의연과 정대협을 흔들어서 대체 뭘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해 보면 조중동 특별히 조선일보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많거든요. 일단 조선일보가 욕을 한다 그러면은 저분이 좀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 저 조선일보한테 비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 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분발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훌륭한 교수님. 일을 많이 안 하셨네요. 기자님. 좀 분발하십시오. 예. 실망했어? 네, 좀 서운하네요. 죄송해요. 네. 조용조용히 하고 있어. 우리는 순수음악 방송이잖아요. 네. 대문짝만하게 나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대문짝만하게. 교수님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MC 패딩 네, 오늘도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노발대발 기사 1등 축하드립니다. 조선일보 축하드립니다. 주희연 기자였나요? 축하드려요. 예, 맞습니다. 대발이 최민수의 말하는 게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